주 4일제, 주 4.5일제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죠. 선거 때만 되면 뭐 누구든지 이렇게 선전선동 파퓰리즘적인 얘기를 해서 표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런 정책들을 말씀하시는 지도자, 예비 정치 지도자들의 의견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표만 없고 우리나라의 그 기업 환경을 더 나쁘게 해서 우리의 경제 문제를 더 어렵게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자료를 좀 찾아서 보고요. 그다음에 저도 또 이 월급을 받아보기도 하고 급여를 지불해보기도 했던 그런 입장에서 과연 우리 환경에서 이런 그 법제화 문제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또 주변의 제 지인들, 친구들, 선후배들이 하고 있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뭐 대기업의 임직원 다 포함해서 경험치들을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나누면서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 4일제 진실, 우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 근간을 흔드는 문제인지 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 4일제 얘기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미 많이 도입해서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주 4일 40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일하는 걸 법정 휴일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게 아마 되게 이제 실업 문제가 많이 이제 거론됐던 그 선진 유럽 국가들에서 잡 쉐어링, 그러니까 직업을 나눠 갖기 위해서는 일을 좀 줄이자는 전제하에서 시도했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주 6일에서 주 4일, 5일로 줄어들었을 때는 그게 이제 적절한 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명분이 명확하게 있었지만, 5일에서 4일로 줄고 5일에서 4.5일로 줄게 되면 근로시간이 32시간에서 36시간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은 원래 동기는 워라밸, 워크라이프 밸런스보다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먼저 얘기됐던 그런 제도들입니다. 우리가 일만 하고 살 거냐, 여가도 즐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또 이제 여기에 이제 가세를 하게 되면서 노동자의 발언권이 세지는 그런 상황에서 삶의 중심, 삶에서 삶의 가치, 여가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게 된 계기는 코로나19 때 재택근무입니다. 팬데믹 때 많은 그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꼭 그렇게 출퇴근길이 막히는데 출퇴근을 해야 되느냐, 재택근무해도 다 되던데 라는 인식도 또 굉장히 많이 작용하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또 점점 산업의 고도화로 인해서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기업들에서는 직업의 고용 상태가 굉장히 유연화되고, 그다음에 출퇴근도 자유롭게 하고, 이런 문화들이 또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게 되고,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인재들이 몰려가는 그런 시기가 생기니 우리도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여론도 생기게 되죠. 그다음에 잡쉐어링이 됐던, 또 아니면 그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일이 됐던 아이슬란드나 영국 같이 이런 나라에서는 근무일을 단축했더니 생산성이 오히려 더 높아지더라, 이런 보고도 또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선거가 되면 정치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유권자들은 다 피고용인일 가능성이 많죠. 거기다가 주 4일제, 진보 진영에서는, 좌파에서는 주 4일제, 그다음에 우파는 못 이기는 척 따라가면서 주 4.5일제, 이런 얘기들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용주가 많겠습니까? 노동자가 많겠습니까? 표는 사용자나 노동자나 똑같이 한 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볼 것 같으면 OECD 국가에서 볼 때 한국이 노동시간으로는 이게 연 단위일 겁니다. 연 단위 1904시간, 2000시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인데, 우리보다 더 노동을 많이 하는 국가들은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한국이 이제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길기로는 5번째쯤 되죠. 주 4일제로 일을 해봤더니 영국에서 했던 근무 실험 결과인데,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 스트레스가 줄었다, 워라밸을 많이 찾게 된다, 뭐 이런 긍정적인 예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주 4일제를 했더니 평균 시간 일주일에 34시간, 그 다음에 근무 일수도 일주일에 뭐 5일이 채 안 되는, 그리고 매출이 늘어났다, 이런 긍정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 10명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8명이 주 4일제 좋다, 긍정적이다. 당연한 여론조사의 결과겠죠. 주 4일제 근무를 했더니 좋은 이유가 뭐냐? 휴식, 워라밸, 재충전에 의한 업무 효율 상승, 그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 자녀 돌봄이 용이해진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찌됐든 전 국민의 80% 넘는 사람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 40시간 이내로 일을 하게 되면 노동 생산성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다니엘 쿡의 생산성의 법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전체 노동자의 86%가 단축 근무를 법적 권리로 보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는 대규모 실험에서 성공적으로 했고요. 이것이 하나의 국제적 표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가장 성공적으로 이 노동시간 단축을 성공한, 생산성을 유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높인 사례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슬란드의 인구가 몇 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구가 50만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기억에 50만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9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자, 이 해외 성공 사례를 갖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한 나라가 이렇게 노동시간을 성공적으로 단축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300만 명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뭘까? 알다시피 단위 시간당 노동 강도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느슨하게 일했던 걸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죠. 4일 출근하는 동안에 야근이 늘어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업종의 성격에 따라서는 단위 시간당 노동임금이 정해지는 그런 업종이라면 당연히 수입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죠. 정규직 출퇴근 기준으로 월급이 정해진 그런 업종이라면 또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기업체 기준으로 얘기할 때 이제 사용자 입장이죠. 부정적인 이유는 당연히 생산성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주 32시간 혹은 주 36시간을 정하게 되면 시간당 임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월급을 줄이는 것을 노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겠죠. 시간당 임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노동시간이 줄면 임금이 줄어드니까 임금 감소로 인해서 또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무 계획이나 제조 과정이나 그러면 제조 공정이 복잡해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여유를 갖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일하던 노동이 타이트하게 정말 빡빡하게 돌아가야 되니까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42.7% 정도 된다는 것이 이제 부정적 요인입니다. 그럼 외국에서 다 성공했냐? 외국에서 실패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뉴질랜드의 그 페페추얼 가디언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실패를 볼 것 같으면, 신탁 자산관리 회사인데 페페추얼 가디언이 주 4일제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고객을 직접 만나야 되는 업종 그 파트는, 그다음에 고객이랑 직접 만나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법률적인 문제는 또 상대가 있으니까 상대의 근무 시간 이런 걸 맞추게 되니까 근무일수에 따라서 부담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고객을 직접 만나는 거나 상대 카운트 파트가 있어서 그 시간에 내가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주 4일을 맞출 수가 없죠. 금요일 날도 나와서 다른 카운트 파트 쪽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요. 팀 간에서는 같은 회사에 일을 하는데 나는 뭐야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한 다음에 그래서 지속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유연근무제를 하는 방식으로 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일부 테크 이제 벤처 업체죠.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초기에는 당연히 일하는 시간이 주니까 직원들의 워라밸이 좋아졌는데, 나중에 성과 중심으로 돌아간, 결국은 성과거든요. 벤처 업체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데 이 제도를 지속할 수는 없죠. 속된 말로 빵꾸가 나는 거죠. 펑크가 생기고, 그다음에 마감 시간을 지킬 수 없고 이슈들이 생겼습니다. 겉모양은 시간은 줄었다 그러지만 결국은 일을 집으로 가져가든 뭐라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제일 문제죠. 산업별 차이입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슬란드의 인구 50만도 채 안 되는 나라에서 주 4일제가 가능하고 성과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던 거는, 거기는 금융과 IT밖에 없습니다. 거기 무슨 제조업이 있습니까? 약간의 관광업이 있죠. 그래서 IT나
전선화가 많이 이루어진 사무직, 금융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가능도 하고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다른 미국 사례였죠. 뉴질랜드의 퍼페추얼 가디언이라고 하는 이런 신탁 자산 관리하는 회사, 법률이나 고객 응대는 이분들한테 우리는 목요일까지 일 안 합니다. 뭐 금토일은 우리는 쉬어요. 이렇게 되면 자산 관리를 부탁하러 오는 사람들이 오겠어요. 면대면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금융 서비스업입니다. 사람 얼굴을 봐야 되는 업종이죠. 그다음에 제조업은 아무리 효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일하는 시간만큼 그 제품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가야 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철, 용광로 식으면 그걸 용광로 갖다 버려야 됩니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쇳물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 과연 주 4일제가 가능할 거냐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법적으로 과연 우리가 주 4일제를 강제하는 법을 만들고 나면 그것이 우리 사회에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뭐 주 4일제를 만든다는 게 결국은 근로기준법을 바꾸는 일이 될 텐데 이런 법을 만일에 만들겠다 그러면 상충되는 여러 가지 법들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기업의 경쟁력이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 4일제를 우리가 그대로 시행을 강제로 해버린다면 강제 시행이죠. 권고사항도 아니고 법적으로 시행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런 직장 주 4일을 하고도 생산성이 유지가 되고 충분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업종에만 사람이 몰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3D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제조업에서 힘들게 일해야 되는 업종의 경쟁력은 그냥 대책 없이 무너진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글로벌리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냥 내일 모레 또 이제 3주 뒤면 선거가 있는데 선거 때 유권자들이 듣기 좋은 얘기, 그래서 표를 얻고 난 다음에 수습 가능한 얘기냐, 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주 4일제라는 것이 그냥 하루 더 논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가 바뀌는 일이다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이르다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사회 전체 모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편하지 않고 그냥 노동시간을 줄이면 워라밸이 가능하다, 이런 단순 논리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이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지지를 얻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유권자들의 그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대선의 이슈로 삼기에는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걸 통해서 권력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누가 권력을 가지게 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다른 대비를 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조, 중소기업, 기업 경쟁력이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공무원, 금융, 그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당장 시행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돌아갑니다. 근데 대기업 노동자 기준으로 주 32시간을 하게 되면 그 원가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밑에 1차 하청, 1차 밴드라고 그러죠. 2차 하청, 3차 하청까지 제조업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부담을 대기업은 밑으로 그냥 내려버립니다. 지금의 중소기업들이 1차 하청기업, 2차 하청기업들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 기업은 5인에서 10인 중소기업, 노조도 제대로 없고 사장 얼굴 보고 일해야 되는 노동자들이 노조 만들어서 권리 주장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직종으로, 그런 직역으로 모든 것이 그냥 밀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된다. 이걸 단순히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 스트럭처를 바꾸는, 구조를 바꾸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합의를 만든 다음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